12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결국은 오늘 10월 저점을 하향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그 8월부터 이제 저점을 높여가던 이러한 어떤 형태가 이제 좀 깨졌어요.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 경신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반대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은 호재죠. 그런데 또 한국은 반대로 악재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 매도가 결국은 이 한국 증시의 이 조정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 정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보편적 관세 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또 추가로 매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 증시는 좋고 한국 증시는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서 매도해서 미국 증시를 매수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환율의 상승까지 또 추가로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407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1400원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까지 지금 1400원 위로 올라가 버려 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수출 중심의 기업들 자체는 이러한 어떤 환율 상승 자체가 실적 어떤 개선 부분에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도움이 될 때지만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이런 환율의 상승 자체가 좀 불안정 요인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도 일단 이런 부분에서 또 반응을 하고 있죠. 1,400원 돌파 시점에서 또 증시가. 근데 이제 요 내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매도해서 미국 증시를 사는 그런 과정상에서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전개되어 온 저점을 높여주던 이런 흐름이 일단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됐는데 우리가 그림상으로 볼 때,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던 흐름이 반대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반전이 되어야만 이거는 흐름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요럴 때가 이제 반전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죠? 반전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흐름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점을 이렇게 낮추다가 저점을 높여요. 자, 높이다가 이게 다시 저점을 낮추는 부분이요. 이렇게 이런 부분. 요거는 이제 요 흐름이 실패되는 경우죠. 실패되는 경우고, 또 이런 부분이 오늘 장중 분봉상에도 있었거든요. 분봉상에도 있었는데, 제가 어젠가 뚝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어제도 그랬고 앞서서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500포인트 아래는 또 관악폭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분봉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볼게요.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5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장 초반에, 자, 2500포인트가 여기였죠. 2500포인트가 여기였어요. 또 장 초반에 2500포인트를 깨니까 여기가 이제 관악폭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일단 밑꼬리로 이렇게 들어줬단 말이죠. 들어줬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주었다면, 이게 의미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등락 치면서 이렇게 계속 가야죠. 그죠? 가야죠. 근데 결국은 이후에 다시 또 깨버립니다. 그죠? 또 깨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오늘 주식장인에서는 이게 밑꼬리가 달렸는데 이게 실제 의미 있는 어떤 상황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된다. 매매보다는 이거부터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제가 말한 게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상황으로 가느냐인데 결국 이런 상황으로 가버렸죠.
이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는 반전에 실패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실패했다는 소리. 그러면은 지금은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증시의 입장에서는 저점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불안정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11월이나 12월 중에 의미 있는 저점이나 반전의 시그널이 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1월이냐 12월이냐. 근데 11월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또 10월 저점을 하향하고 하다 보니까 11월에는 이 상황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연되고 있는 거죠. 뭐 남은 11월에 가능할지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조금 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오늘장 흐름 보면서 좀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은 장이 변화된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조종을 만드는 건 결국 외국인이 있거든요. 자, 외국인이 선현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이런 조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증시에 있어 갖고 어떤 자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자, 이 고객예탁금, 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고객예탁금, 죽어 있죠. 네, 죽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죠. 그죠? 지금 같은 한국 증시 분위기에서, 증시로 이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유동성이. 자,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외국인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결국은 돌아와야 된다. 외국인 수급이 결국 돌아와야만, 매수로 돌아와야만 한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의 이 매도는 사실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죠?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먼저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됩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는 기술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는 수급의 변화가 맞물릴 때 의미 있는 시그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나질 못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해서 다시 수급이 변화될 때 그때가 장 전반에 의미 있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장 전반의 흐름을 결국 외국인 매도가 만드는 거니까 외국인 매수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외국인 매수는 매도가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수 역시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수급 변화를 동반하는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 장 전반에 한국 증시 장 전반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먼저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오늘 프로그램 물량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렇게 프로그램 물량이 코스피는 이렇게 계속 매도했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반전했죠. 근데 요즘 프로그램물이 이렇게 반전 막판에 하는 거는 또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막판에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또 에코프로 PM 이 에코프로 3인방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앞에서도 장이 빠질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질 때, 4월부터 코스닥 지수는 빠져 내려왔으니까,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에코프로 관련 3인방향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은.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도 이 에코프로 3인방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게 의미가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아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지수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었죠. 그대로. 그러면 매매 전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매 전략을. 우리가 이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흐름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자, 조정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 흐름과, 이게 반등이죠. 그냥 반등. 아니면 이 반전의 흐름과 구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구분을.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관악폭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세 구간이면서 동시에 관악폭 영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조정이 일방적으로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면 또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관악폭 영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면 오히려 이 반등은 매수가 아니고 먼저 물량을 줄이는 거죠. 또는 일부라도 줄였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는 그러한 매매로의 어떤 대응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격으로 가는 거라면 이거는 물량 줄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시그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세 영역이면서 동시에 관악폭 영역이니까 이렇게 며칠 빠지고 나면 또 지금 삼성전자가 3일째 음봉이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나면 또 다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한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궁극적으로 이거냐. 이거면 물량을 좀 줄였다 밑으로 다시 사야 되고 이거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관악폭용에서는 한 2, 3일 이렇게 빠지고 나면 여기서 추격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서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먼저 변화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변화의 시그널은 기술적인 조건과 외국인 수급의 변화. 거기에서 캐치한다. 거기에서 장 전반에 이거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알았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꼭 인식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오늘 또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두에 11월에 안 되더라도 12월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월에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연말 연초로 계속 끌고 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11월장에서 어떤 저점이 잡히고 12월에 어떤 변화가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쨌든 후속 상황들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기준이 뭐냐 이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서 매매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